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그냥 사회가 다 들썩이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그냥 길게 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222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도시 재수립해가지고 기본계획 재수립해가지고 기본 지정액이 1억이었는데 4억을 더 업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런 사유가 있나요? 네, 어떤 이제 진행 과정이 뭐 좀 다른가? 예, 총 사업비는 이제 5억 5천이고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추경으로 이제 5천만 원 쓴 거고 올 본 예산에 이제 1억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이제 4억이 쓰면은 전체 5억 5천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5억 5천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 세울 때 이미 이제 5억 5천으로 이제 해서 보고가 된 거고요. 나머지 안 세웠던 예산을 이제 요번에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본 같습니다. 예산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용역비가 이제 좀 이제 몇 억씩 되면은 예, 집행 관계 때문에 이제 그때 맞게끔 이제 재원을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세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고도 제한. 네, 고도 제한 완화 용역에 어느 대해서 지역을 특정 지역을 예시하고 하는 건가? 예, 저기 K55하고 K6 그쪽에 그 비행 안전구역 고도 제한을 지금 주론전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이제 횡성 원 안정리 쪽이 가장 많이 저 혜택을 볼 거고요. 송탄 쪽은 그 신장동 이쪽이 가장 많이 보는데 평택시 전역에 지금 고도 제한이 그 많이 지금 돼 있는 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이 되면은 그 과연 용역된 대로 그게 될까요? 그거를 근데 하기 위해서 아니 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비행장 주변 지역을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 고도 제한이 될까? 라는 의문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지적이 그래서 지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기 실질적으로 고도 제한은 그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항공법하고 그 지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하고 이원화돼 있어서 그렇지. 일원화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정비가 되고 사전에 지금 그 국방부 쪽이나 이쪽에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실질적으로 그 의미상으로는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국방연구원까지도 지금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해야 되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그 유타운 지역, 해제 지역이라든가 유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업을 제대로 못 가고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되면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군 기지 이전 특별법에 적용돼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미군이 들어옴으로 해서 평택시가 피해 보는 그 보상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완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주변 지역을 보고 민간 항공법하고 군 항공법하고 엄연한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다 있잖아요. 예? 민간 항공법은 소음 피해를 적용 대상이었는데 얼마만큼 혜택을 줘요. 근데 군은 그 소음 피해 그 법도 엄청 묶어놨잖아. 이런 것들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게 됨으로 해서 평택시가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다 묶어놓고 국가는 정부는 평택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물론 용역을 해서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주변 지역 이 고도 그다음에 비행기가 이착륙했는데 그다음에 그런 모든 사업 소음 피해 등 이런 것들이 다 악재가 걸려 있는데 잘 해법 풀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될까 의문점이다 이게. 이것도 뭐 고도 제한 뭐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뭐 용역을 결과를 해왔어. 근데 정부가 인정 안 해주면 그만해 또. 저희가 이제 그냥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는 이제 성남은 미군 군사 시설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든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그러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키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지고 있는 거예요. 고도 제한에 대한 거. 국방부가 지고 있어요. 누가 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709. 지금 그 국방부가 지고 있는 거고요. 국방부요? 그 미측에서는 한국 법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거기 이렇게 그 답변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게 법? 한국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요. 네, 그래서- 미측에서는 한국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로. 그래서 과거에 그 K 그 55에 그 예비 활주로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추가 고시를 한국 법령에서 안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도 제한이 추가로 더 지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와 같이 한국 법령에서 따르고 그 지표면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발도 조정이 되고 그랬던 사항이 그래서 미측에서는 한국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거는 전 수파 합의까지 가야 되겠죠. 법령 개정 이후에. 근데 일단 그 실무 그 여기 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방부는 국방 신청을 하면 국방부가 결국은 미군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시가 나서야서 움직여져야지 주도적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말 그대로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다가 그냥 말아버릴까봐 이게 다들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또 뭐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다들 주민들도 또 바라는 사항들이고 하니까 또 요렇게 저희가 시가 시대 본 건 처음이죠. 전에도 시대 본 적 있었나요?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도 제한 완화 관련돼서 저기 용역 추진한 건 없고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유타운 지역 그것 때문에 용역한 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산 잡고 할 때는 이쪽 전문가들에 대한 뭐 의견들이 아닌 것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구체적인 그 저기 설명 자료라든가 데이터 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거의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저도 동감하거든요. 왜냐면 뭐 미군하고 같이들 상생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또 우리 시민들의 피해들도 지금까지 계속 이 항공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좀 이번에 준비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론 피해는 우리 시민이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시민이 피해 보는 거고 뭐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고 또 그 우리가 미군 기지 이전 특별법이 지금 제정돼 있잖아요. 2026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반경 3km에서 5km 좀 해달라고 좀 요구하는 사안인데 이게 반경 3km 이내에 고도 이런 저기 미군 기지 특별법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특별법이 뭐예요? 우리 피해 보는 지역 같이 미군으로 인해서 무슨 그런 지역을 특별법으로 풀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고도 제한도 푸는 것도 개발하는 사업도 반경 3km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 무수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그 법에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해 두시고 이것도 용역도 추진해 줘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나 잘 몰라서 보는 건데 그 벽화 그리기 리터칭 해가지고 예산이 5억? 이 더 5천만 원이? 예, 분기별 변경하는 거요? 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2쪽에 그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게 성장 관리 구역 계획 수립이 이제 지난번에 확정되고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건 몇 년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법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일부분은 성장 관리 계획 정해가지고서 확정해서 이제 다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평택시 전체라는 겁니까 다시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도에 수립하고 저기 할 때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장 관리 구역 계획 수립해가지고서 이제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을 또 세우냐 그 얘기예요. 먼저 번에 뭐 빠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요. 2023년까지 이거를 수립을 안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에 지금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관리 계획을 뭐 이거는 그 계획을 만들 때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 정도는 빨리 성장 계획 관리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를 난개발이라는 거를 명분상으로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의 정책적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거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대상 면적은 한 5천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할 때는 왜 이걸 안 했어요? 그 당시 이거 본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이게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2년 소요되고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대가 이제 868만 3천 평방미터 했고요. 대상지가 이제 평택고 관광단지에서 해제된 지역, 그리고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주변, 브레인시티 주변 이런 이제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확대해서 이제 계획 관리 지역 그리고 이제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공원 해제 지역 등 한 5천만 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 용역 보고할 거예요? 네, 해야죠, 당연히. 이것도 할 거예요? 네, 네.
이제 법상 이거를 23년까지 수립을 안 하게 되면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 이제 제조업소,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허가 자체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아예.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반드시 수립을 해놔야 이제 저희가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이걸 때를 놓치면은 2024년도부터 굉장한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지금들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 스마트 시티 그 솔루션 사업 운영비 평택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스마트 시티 솔루션 그 사업 운영비를 보니까 이게 뭐 참 여기 설명서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그 또 도로에 그 횡단보도에 이제 그 신호등이 바뀌면 이제 그 라인에 그 불 들어오는 거 이거 운영비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통신 전용 해선 요금, 그리고 인터넷 해선 요금, 그리고 전기 요금 이렇게 세 가지 나뉘는데요. 현재도 우리 시가 지금 통신 전용 해선 요금으로다가 그 종합관제소에서 이제 그 예산 쓴 거 보면 1년에 쓰는 돈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 통신 해선 요금으로 드리는 돈이. 그리고 인터넷 해선 요금으로는 한 3억 1,800 정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가 설치가 되면은 다 이제 통신 전용 해선도 써야 되고 인터넷 해선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관리비 성격입니다. 이건.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설물 설치 운영 시험 운영 주기 예정인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산업 여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이거에 따른 전용 예산하고 인터넷 전력 공급 이거 했으니까 여기도 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따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 이제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하는 거고요.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예, 통신 전용에서는 통신사에다가 임대망 주는 거, 임대망 어, 쓰는 주는 그걸 거고. 주는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현재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이거 이제 유주관리 운영비는 우리 그냥 유주관리 운영비에서 딴 데서 저 고장이 나면 비용이 나갈 거고 예. 이거가 이제 시설물 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계속 안정화된 이후에 인수인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서로 다 이관되면 부서에서 이제 예산. 그러니까 이거 도로와 연결되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제 통신 전용 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관제소, 인터넷 해선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도시과. 아니 그 저기 지금 그 전기- 횡단보도에 지금 이제 그 신호등 바뀌면은 그 빨간불 파란불로 바뀌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주관 부서가 어디냐 이거 이게. 그거는 현재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요금이 가장 저렴하게 쓰는 쪽으로 다 해서 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따져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도로관리과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제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쓰면은 이제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뭔가 하나를 하나 부서에서 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것도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설치해 놓은 거 오래 못 가요 그거. 그 전 예를 들자면 옛날에 여기 지금 송출 앞이나 저 통북천에 보면 지하에다가 그 전선 집어넣 그 조명 집어넣어 가지고서 한 거 살아있는 거 지금 하나나 있어요? 유주 관리 안 해가지고 그냥 내 관리 둬가지고서. 통북천도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거기 다 있어요. 지금도 현장 다 있어요. 지하 조명 들어가 있는 거 다. 설치만 해놓고 한 1년 갔나 그다음부터 그냥 싹. 그거 설치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이런 소리 했었을 거야. 뭐 유비코트 쓰면 어쩌고 해가지고서. 근데 저거 하는 거 시공하는 거 보니까는 과연 모르게 저게 과연 스마트 도시의 상징일까요? 저게? 과연 그거 했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가 훅 줄어들을까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효과가 미흡하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학교 주변에 특히 이제 그 신호를 안 보고 이제 이
핸드폰을 보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구가 지금 그러면은 그 많습니다. 지금 이 그 조명 설치를 그 학교 주변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전역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이제 금년에 이제 설치를 하고 효과를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필요하면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샘플로 지금 들어간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다든가 안전에 취약하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일단 들어간 거고요. 시범적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짜 필요하면 확대를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 사업을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학교 앞이라고 그래서 상전 진짜 일반인들도 건널 목에 몇 명 하루에 몇 명 건너지도 않는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놨다란 말이에요. 아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뭐 어디든지 뭐 다 해주면 좋겠죠. 근데 나 저걸 보면서 과연 저기에다 먼저 예산을 써야 되는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기에다 저 예산을 먼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한번 그 카메라 설치해놓고서 하루에 횡단보도 몇 명 건너가나 뭐 우리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다가 과연 이거를 네, 설치를 해야 되나?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사업에서 이제 국비를 18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든가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용이 많은 데를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28군데 횡단보도는 이거 예산에 이거 100% 국비 전액 받아가지고 이거 한 거 먼저 번 예산 뗄 때 이거 내가 다뤄본 기억이 없는데 이거 18억 7천 이 공모 사업으로 된 거예요. 공모 사업으로 된 거지? 네, 공모 사업으로 된 거고요. 국비가 18억 7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거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이거 특허낸 친구 업체가 이제 좀 물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지? 아니 돼갖고 아, 내려온 게 돼도 저희가 건 한 아니에요? 겁니다. 저희가 입찰도 아니고 그죠? 어차피 이 시스템 개발한 업체가 이거 했을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 군데인데요. 이거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인구가 저 통행량이 많은데 나가나 그런데 진짜 우리 동네 보면은 하루에 건너다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설치해놨을 때 아 과연 저게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 의원님이 여기 저희가 선정한 데 횡단보도 20군데는 주로 이제 평택역 앞 이런 데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은데 그런 데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신호등 파란불로 바뀔 때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신호 위반을 그 횡단보도 위반해 놓은 놈이 그거 뷰 들어왔다고 안 가고 그러겠어요? 예,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저희 시가 이제 거의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저 공모 사업을 했다니까는 뭐 100%라니까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 다음부터 할 때는 뭐 아무리 뭐 스마트라는 명분하에 그냥 접목시켜 가지고서 이거 이주관리비 또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거. 네? 좋아요. 근데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 얘기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이 5억짜리인데 먼저 번에 그 저 용역보고 특수보고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게 그 용역짜리가 얼마였었죠? 얼마짜리였습니까? 5억짜리 그때 그 처음 그 5억 5천 그겁니다. 예. 그거죠 이게. 예, 그겁니다. 근데 이제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예. 이제 차수분으로 다 발주하기 때문에 예. 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고도 제한 아까 이제 건영아 저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 그 전부터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모르겠어요. 전전 시장님들도 니들은 떠들어라 모르겠다 그랬어요. 넘사벽이었을걸라니요. 국방부에서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보니까는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감히 저 국방부를 상대로 그다음에 한미 소파 협정에도 뭐 연관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다만 얘기를 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뉴타운이 해제되고 그건 한 20년 동안 지금 송탄 정문 앞쪽은 이제 완전히 폭망했어요. 이제 완전히 설렁가루다가 지금 변해 있어요 지금요.
흔히 지평구에서 난개발 하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각종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레지던스 호텔이라든지 별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서 저 허가를 맡아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긴 그나마도 그래도 좋아요. 그 지역 주민들께서 그거라도 들어와야 우리 지역이 먹고 산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라도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현행 법률에 통과가 됐어요. 지금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민간 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려면은 가장 지금 겉돌림이 되는 게 고도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이거 이렇게 쳤는데도 이제서야 이제 좀 움직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다가나 다른 그 7대 그 선배님들 의원들을 통해서 뭐 교수도 한번 만나봤고요. 이 국방 뭐 전문가라는 분도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법률이 6.25 끝나고 나서 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거죠.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령이요. 예, 그거는 이제 확인은 못 해봤고요. 저희가 최근에 한 사례가 고도 제한 완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고 실제로 그때 그걸 추진했던 분을 사실 좀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좀 자문도 좀 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해결을 해야 국방부에서도 처리하기가 좋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지가 있는 여러 자치단체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특성을 갖고 이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그 험프리로다가 이제 모이는 바람에 기존에 관련된 분들은 많이 이제 도시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사활을 걸어야 될까 우리 시인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송탄이 북부 지역을 정문합 쪽을 이 활성화시키려면은 이 법령을 꼭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문가 얘기로다가는 6.25 끝나고 나서 이 관련 법령이 제정이 나서 한 번도 개정이 된 전례가 없었대요. 고도 제한 풀어진 거는 먼저 번에 저 잠실에 있는 뭐 땡땡땡 뭐 그 건물 그거 할 때 그때 한번 뭐 풀어줬던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롯데월드 이제 활주로각도 3도 틀어서 이제 해준 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롯데월드 할 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걸 활주로각도 3도 틀어서 이제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 가지가 말고 성남시에서 예. 우리와 똑같은 이제 비행안전 5구역에 예. 그 영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부 풀어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45m까지밖에 안 되는데 5구역이 이제 100m 이상 이렇게 풀어준 그러니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속칭 얘기해서 그 당시 30년 전에 50년 전에 비행 기술하고 지금은 엄청난 그 비행기가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정된 법을 한 번도 손을 안 보고서 그대로 뒀다는 게 이거는 참 뭐 약소 국가의 한계라고 이렇게 뭐 진짜 자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군보 심의를 통과해야 이제 완화가 되는 거라 저희가 이제 미 7공군 사령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완화가 이거 될 수 전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기 물밑 작업이 되신 건 아니죠.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걸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저 협상을 한번 해보실 걸 그럴 네,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7공군 사령부 쪽에 요 관여했던 분을 자문을 좀 충분히 예. 구해서 이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당시간에 늦었지만은 뭐 시작이 반이라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좀 예. 목마른 놈물 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땅굴 아니라 더한 걸 파서라도 이거는 꼭 좀 완화를 좀 시켜서 우리 북부 지역에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23쪽에 이 벽화 그리기 및 리터칭이 쉽게 얘기해서 리터칭 이게 뭐 새로 뭐 보완을 하겠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 당초 연구 용역비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부기 변경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거 그래서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감액시키고 네. 시설비 5천만 원 증액시키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기 하겠다는 변경. 거예요? 그저 실제 실무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 세울 벽화 때. 그려져 있는 데 가서 새로 뭐 덧칠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재생과 이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지금 벽화 그리려는 물량이 한 100m 정도 되고요. 예. 또 그 신규 물량이 있고 예. 일부 그 색깔 바랜데 그 벽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시 이제 도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신장동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저기 드리겠습니다. 복창로 30번지 1호입니다. 옛날에 재생 사업 그러면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는 게 재생 사업. 나중에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거는 저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은 것밖에 남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업비가 전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국도비 내려오는 거니까 떠들지 말고 빨리 받아라 이 얘기지 뭐예요, 그죠? 아닙니다. 아이 뭐 현역 얘기를 해서 이 뭐 그냥 저희가 떠들지 말고. 그거 세울 때 네. 5천만 원 세울 때 부기를 네. 목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좀 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여기가 지금 전자 심의 시스템 구축 일식에서 이게 용역비 이게 2,500만 원 용역비인가요? 그거는 현재 지난해 이제 도시계획조례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서 예. 이제 전자심의에 필요한 네. 이제 운영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은 지금도 이제 서면 심의로다가 많이 이제 예, 하고 1년에 뭐 20건 이상을 서면 심의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런 게 전자심의로 다 대체가 됩니다. 이제 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분과 심의도 하고 본 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모이는 횟수 같은 게 좀 줄어들겠네요. 네, 이제 서면 심의로 가능한 거는 예, 여기다가 하고 의견 달고 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글쎄- 더군다나 코로나 지금 예. 시대라 그래서 중요한 건데 중요한 사안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심의 하다 보면 좀 현재 모여가지고 심의하는 것보다 서면 심의는 좀 더 정확도 같은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모여서 서로 대책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러면 이제 효과도가 빠른데 서면 심의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자심의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 서면 심의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되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각 의원님들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좀 들어오고 그런 그 사항이 있는데 이제 예. 여기 전자 심의라면 서로 이제 예.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으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상충된 거 있으면 그거를 또 다시 결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예. 여기 구성이 되면 바로바로 또 즉각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많은 위원회가 여기에 이제 구축이 그렇죠. 되면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뭐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바로 지금 뭐 저기 상반기 준비해서 하반기에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7월부터는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부터요? 7월부터. 예. 하여튼 뭐 자꾸만 이제 최신 방법으로 이제 모여서 뭐 이런 심의보다도 이제 이런 전자식으로 이제 모여서 하게 되면 뭐 이게 시간 뭐 전략도 되고 하는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그 저기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병배 의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를 입주를 하게 되면 신도시 보면 이 고덕 신도시의 바닥 스마트 신호등이 지금 몇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큰 사거리 같은데 풍경채라든가 신한 아파트 뭐 이런데 학교 앞에는 지금 다 신호등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건설사에서 지난번에 그 아파트 입주할 때 그거를 시스템을 안전하게 거기에서 같이 해준다고 예산을 거기서 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지금 책정하고 이런 거는 그 신도시 아닌 타 지역 우리 그 구도심권이나 이런데 이제 교통이 이제 본잡하고 이제 학교 앞에 같은데 지금 학교 앞에도 여기 지금 송일초등학교나 지산초등학교 앞에 여기는 지금 그 도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 보면 좀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지금 맨 길 건너면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맨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가다 보면 그 거기에 반짝반짝 하다면 정신도 들고 또 신호등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게도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뭐 20군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 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20 스마트 횡단보도는 20군데고요. 예, 저희가 20군데는 이제 그 사고가 났다든가 예,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선정을 했고요. 예, 그 이제 20군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전부 이제 그 구도심입니다. 다 예. 20군데 선정됐는데 신도시는 없고 다 구도심에 선정이 된 거고요. 요거를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은 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이병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은 더 확산을 할 거고 이제 보완해서 이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국하고 이게 이제 이게 교통국에서도 이거를 관리를 하고 주택국에서는 또 이걸 하는데 좀 이게 사업이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이거 관리하는 과가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예. 스마트 이건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한 거라 예, 이제 스마트 도시팀에서 공모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예. 횡단보도에 대한 이제 그 교통행정과로다가 유지 관리를 하도록 인수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주택국에서 세우고 공모사업 같은 건 진행을 하고 사후 관리라든가 운영 관리는 교통국에서 할 수 있게. 네, 이게 네.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이게 이제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관제 사업소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다 준공이 되면은 이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별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봤는데 스마트 폴 설치된 군데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폴로 해서 28군데가 처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안면 인식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이거를 그 주변에 들어가면은 그거가 이제 스마트폰이 제어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뭐 충전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를 알리는 기능도 있고 이제 시 홍보물과 관련된 거를 그 게재 이 LCD로 다 해서 이제 홍보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주차 단속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를 위치 선정을 할 때 신호등 옆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신호등 어느 이게 스마트 신호등 같은데 있는 쪽에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쪽에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스마트 횡단보도 있는데 주로 들어가고요. 예. 그 이외 지역은 이제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든가 이제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 기둥 같은 데다가 뭐 설치해놓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급하게 하면 뭐 충전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뭘 꽂으면 급속 충전도 된다고 지금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 사용 그 서를 읽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과연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고, 이거 그 효과적인 위치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거고요. 예,
기본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28군데 예, 그 우선순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28군데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디에다 자료, 어디에 설치할 예. 건가 예, 그 자료 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어, 이거 지금 14페이지 보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정동 세트 사업 국비 이게 저기 54억 중에 예, 이게 지금 10억 8,300만 원 이게 이제 된 건데 여기가 이제 아까 벽화도 그리고 집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 뭐 재작년이구나 근데 헤비타드라고 그 집수리 전문 그 법인 사단법인 윤영주 그 뭐냐 가수가 운영하는 헤비타드에서 이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 저희들이 그 준공식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복장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그러는데 이게 그때 집수리 들어가고 남은 그 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때 50몇 가구 중에서 38가구가 되고 나머지 가구를 이거 뭐 집수리도 들어가고 주거 환경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속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주영길 우리 과장님하고 전에 예, 올해 40가구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40가구 예, 예. 신청은 다 받았나요? 아직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38가구 했고요. 예. 올해 40가구 지금. 거기 저희가 이제 거기 그때 준공식 끝나고 나서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까 뭐 벽에다가 단벽에다가 이제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고 뭐 색채도 예쁘게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색깔도 칠해주고 이제 했는데 어느 집은 안 되고 어느 집은 저기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같은 주민이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뭐 이제 이런 저기 의견 제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54억 가지고 집수리도 하고 뭐 벽 도색도 하면서 여기에 보면 또 마을 공동체 영양 사업으로 뭐 이제 그 커뮤니티 그 사무실도 운영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지금 예, 그 집수리는 지금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무슨 쌈지공원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쌈지공원은 지금 철거해가지고 바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쌈지공원은? 하여튼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이는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54억 얘기만 하고 이게 지금 벌써 저희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의회가 끝나가는데 여태까지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도시 알겠습니다. 재생이 원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그 공원 선정이라든가 거기 울치하는데 그것도 좀 차후에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상지가 8개에서 20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 우리 평택시의 공동주택은 다 앞으로 해주실 거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작년도에는 7개소를 경기도 전역 지원이 돼서 했고요. 예.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 이제 2002천 4천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추가 지원이 내려와가지고요. 네.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재원이 좀 필요해서 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게 이제 공동주택을 다 이제 의무 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신도시에 생긴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쾌적하고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 짓거나 뭐 한 데는 아직도 열악하고 뭐 계단 밑에나 무슨 뭐 지하실에서 이분들이 쉼터가 조성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요. 예.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오래된 뭐 주택 그 지은 지 오래된 순서로 하는 건지 노후된 순서로 하는 건지 그것도 이런 것도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추진하면서요, 선정하면서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저게 선정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어서 이게 어디 또 공동주택기관에 좀 이게 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휴게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대성지가 8개에서 20개소뿐이 안 되길래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매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요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도배장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여기 한 군데 뭐 최대 500만 원 이것뿐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개소에 500만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갖고 과연 이런 시설들을 다 운영할 수 있을까? 이제 500만 원이 계산- 지원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자부담 일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은 몇 퍼센트를 이게 지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자부담 10% 이상입니다. 자부담 10%예요? 뭐 이게 이제 그 휴게 개선 지원 이거 뭐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차후로 이것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분들이 진짜 쾌적하고 쉴 수 있는 어떤 환경 개선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 관련해서 저도 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년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저희 시가 이제 지정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작년도에는 이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예.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그 도비 플러스 10인 그러니까 5대5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작년에 받아보니까 어때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작년에는 뭐 초창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파트별로 이제 경비실이 따로 있고 휴게 시설이 있는 시설만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뭐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뭐 장소가 있다 그런다면 그 지원돼서 안 되겠고요. 아마 그 행위하거나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합법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단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휴게 시설이 이제 있는 데들에 한해서니까 근데 아파트들은 보통들 휴게 시설이 다 있나요? 있는 데가 이제 최근에 진 아파트들은 다 시설이 구비돼 있고요. 아마 예. 이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아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옛날 아파트를 아마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어차피 요 사업들이 뭐 방송에서 보면은 광고도 나오잖아요. 어떤 뭐 건설업체가 이제 그걸 지원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요 시행하는 만큼 할 때 제대로 좀 할까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그냥 거기다 휴게 시설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서 휴게 시설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갖고 시설 형태로 해서 제대로 사실은 뭐 에어컨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라고 그러면 이건 단기성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파트에 어쨌든 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좀 이렇게 어쨌든 경비 쓰시는 분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데 이런 비용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대부분들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축과학과 21페이지에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이번에 이제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신청이 많아서 그런 거죠? 지금 208건에 약 20억 원 정도 신청이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단지당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얼마씩 나가요? 지금 이제 이 8억 이제 3억이 증액이 되면 예. 저희 목표가 이제 85개에서 90개 단지 정도를 예. 신청 208개 단지 중에서 그 정도를 지금 이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약 42.5% 정도가 선정 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방수가 이제 가장 많고요. 방수공사, 예. 방수공사. 이게 저 생각은 뭐냐면 뭐 지난번에도 관심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요거를 통해서 좀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거 한 번 주고 나면은 또 한 5년까지는 지원이 이제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할 때 말 그대로 금액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뭐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거지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보수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요걸 통해서 좀 하고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좀 수선 추단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시 한번 좀 모색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 지원 단지 이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네. 계속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원 단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로 수선 유지비를 거둘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그 저기 뭐 저희가 이제 예결위도 지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본 저기 뭐 또 질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청북 그 화재 사건 아직 원인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네, 나오면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거기 주민들 시민들한테 얘기해 보면 왜 아직 사과가 안 하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계속 좀 독촉해 주시고요. 어쨌든 좀 결과 나오면 또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저기 우리 특별회계에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이요. 그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가곡지구는. 가곡지구는 지금 이제 환경영 평가 예. 2차 보완이 떨어져서 2차 보완에 대한 그 용역을 하게 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 있나요? 가곡지구? 6구역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니 그게 그런 아니고요. 건 아니고. 예, 대기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기 관련해서 항공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기가 안 좋아 가지고요. 아니 이제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예. 산단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추가 이렇게 검토해서 보완 요구가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세우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저기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에 끝나요? 이거 하게 되면? 이 가곡지구는 벌써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엄청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전략환경영향 평가 사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제 미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저희가 예산이 쓴 것을 그 저희 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반영을 시켜서 제출을 해서 전략환경영향 평가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그 사이에 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이 다시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요 5억 들여서 수행하는 용역의 결과를 담아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상으로 그럼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요? 그럼 이제 그 요거 끝나면 이제 인허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곡지구는? 예, 구역 지정이 되고 그 후에 한 1년 정도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이병 말씀대로 명 짧은 사람들은 뭐 가곡지구 보기 쉽지 않겠네. 네, 하여튼 뭐 다 절차에 의한 거니까 하나하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저희 추경 심의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서 잘 좀 사업들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저는 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